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8월 1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이죠. 식품 미생물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효모의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우리가 효모를 키우기 위해서 배양액을 사용할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배양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도 들어있을 거고요. 당연히 물도 있어야 되고 당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겠죠.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면 효모가 증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글루코즈 50% 또는 글루코즈 30%, 수크로즈 50%, 수크로즈 30% 중에 수분 활성도를 뭐가 가장 많이 낮추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루코즈가 수크로즈보다 수분 활성도를 많이 낮춰요. 따라서 글루코즈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고, 글루코즈 양이 많이 들어갈수록 수분 활성도를 더 많이 낮춰서 효모가 증식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글루코즈 50%입니다. 우리가 당을 많이 넣어서 절임 식품을 만들었을 때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효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글루코즈 50%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미생물의 영양분이 무기와 물로만 되어 있는 배지에서 증식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생물이 어떤 영양물질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케모트로프와 오토트로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오토트로프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거, 스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균이라고 불렀고요. 어떤 다른 영양물질이 있어요. 탄소원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걸 케모트로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종속영양균이라고 불렀어요. 문제에서는 영양분이 무기질하고 물로만 되어 있을 때 증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독립영양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진핵세포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미생물을 원핵세포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고르시면 되는데, 원핵생물 여러분 박테리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핵생물은 효모, 그리고 곰팡이 또는 사람, 식물 모두 다 진핵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진핵생물에는 핵막이 있었죠.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고요. 또 스테릴 성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모는 뭐예요? 편모는 박테리아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플라젤라를 편모라고 부르죠. 이 편모는 진핵세포가 아닌 원핵생물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생합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시작해서 만들죠? DNA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RNA로 바꿔주고, 이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은 뭐죠? 아미노산의 서열이죠. 아미노산의 서열을 통해서 단백질이라는 걸 합성해냅니다. DNA 염기 배열 순에 따라서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 순위가 결정되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코돈이라고 부르죠. 코돈 DNA가 A, G, T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아미노산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생합성에는 크게 세 가지의 RNA가 작용을 했어요. mRNA, rRNA, tRNA가 관여를 했고, 처음에 mRNA 이렇게 DNA로부터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 mRNA, 메신저 RNA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애를 tRNA라고 불렀고, 리보솜에 존재하는 애를 rRNA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mRNA 이후에 tRNA와 rRNA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NA에는 인산기가 존재하고요. 또 리보즈,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RNA는 뭘로 이루어지죠? DNA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AGTC로 이루어져 있고요. RNA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T가 U로 바뀌죠. AGUC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AGC 맞지만 T가 아니고 U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라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젖산균이 우유 중에 구연산을 발효하여 생성하는 향기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연산을 발효해서 생성시킬 수 있는 향기 성분은 네 가지 중에 이번에 나와 있는 다이아세틸입니다. 이거는 외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이아세틸이 생성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공전에서 살모넬라의 미생물 시험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모넬라를 검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증균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균이 늘리는 증균 배양을 하고요. 그 뒤에 분리 배양 시험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을 해야 될까요? 살모넬라 독소를 생성하는 미생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의 경우에는 독소를 생성하는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나 또는 이콜라이 5157 중에 이콜라이 중에 독소를 생성하는 미생물에 한해서 독소 생성을 확인하겠죠. 따라 정답은 1번 살모넬라는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곰팡이에서 발견되는데 식품의 갈변 방지, 통조림의 산소 제거에 이용된대요. 뭘 없애줘야 돼요? 산소를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라이페이즈는 잘 알다시피 지방을 분해하는 거, 카탈레이즈 효소도 존재하지만 이거는 산소 제거에 쓰이진 않고요. 라이소자임 여러분 달걀에 존재하는 효소로 알고 있죠. 주변에 들어오는 박테리아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라이소자임.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뭐예요? 바로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있는 효소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산소 제거와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생균수를 측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측정이죠? 생균수 이렇게 배지에 숫자를 확인해야 콜로니 수를 통해서 생균수를 확인했죠. 이거 어떤 방법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 중에 평판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4번 평판계수법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내 삼투압성 효모로 염분 함량이 높은 여러분 간장을 담그거나 된장을 발효시키는데 그 위에 막을 형성할 수 있는 효모가 있었어요. 삼막효모라고 부르는데 이 삼막효모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자이고사카라모마이시스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삼투성이 강해지면 이런 효모가 자라지 못하는데 특정한 요소 자이고사카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는 내삼투성, 삼투압에 저항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증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미생물의 분류 기준이래요. 미생물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자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포자를 생성할 수 있는 미생물, 생성 못하는 미생물, 내생 포자를 생성하는 미생물도 있죠. 내생 포자를 생성하는 미생물로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클로스트림 포툴라이넘이 있었고 곰팡이 중에서도 포자에 따라서도 나눴었고요. 격박의 유무에 따라서 곰팡이를 분류했었고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핵생물하고 신핵생물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 중에서 세포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생물은 없기 때문에 세포막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지 않고요. 세포막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뭐가 다르나요?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은 세포 벽의 구조가 달랐죠. 두 개인 층이 뭐였어요? 두 개인 층이 그람 음성균이었고요. 하나층인데 굉장히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진 층이 두꺼워요. 한 겹이긴 한데 두꺼운 거. 이건 뭐였어요? 그럼 양성균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죠. 자, 그럼 이런 세포 벽의 구조 차이에 따라서 저항성이 달라집니다. 뭐에 대한 저항성이 달라지면 항생제 저항성이 달라져요. 그람 음성균은 그람 양성균에 비해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나요? 아니죠. 낮죠. 낮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음성균의 경우에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벽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감수성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그람 양성균은 그람 음성균에 비해 요 NaN3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두꺼운 펩티도 글라이칸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aN3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파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지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으면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즉 파지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의 한 종류고요. 이게 박테리아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살모넬라 또는 이콜라이 대장균이 있으면 여기에 부착이 돼서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넣어주고 요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개체수를 늘리는 게 바로 파지입니다. 이 파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지는 세균보다 훨씬 더 작죠. 따라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발효 생산에 이용되는 발효균의 용균 및 대사산물의 생산 정지를 유발하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발효를 위해서 미생물, 세균 또는 이스트를 이용하는데 이 세균에 부착이 돼서 용균, 세균을 없앨 수 있다. 세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파지가 오염이 돼서 세균이 적당하게 발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유전물질로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균은 유전물질로 보통 DNA를 가지고 있는데 파지는 DNA와 RNA를 가질 수 있고요. 틀린 설명은 바로 3번입니다. 약품에 대한 저항력은 일반 세균보다 약하지 않고요. 강합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항생물질에 의해 쉽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당밀이나 또는 전분질의 원료로부터 생성되고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산미용 식품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미용, 그러니까 pH를 낮출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데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를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시트릭 액시드. 이거 뭐죠? 구연산이죠. 구연산 발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 문제는 효모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효모는 형태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형태가 다르겠죠. 같은 종류의 효모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포와 세포가 접촉한대요. 자, 세균에서 세균으로 DNA가 이동할 수 있을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균과 세균이 서로 접촉해서 유전물질을 옮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이건 접합,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전사 이건 뭐예요? DNA에서 RNA 바꾸는 걸 전사라고 하죠. 트랜스크립션이고요. 형질 도입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와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DNA가 들어가는 걸 형질 도입이라고 그러고, 형질 전환의 경우에는 이 세균 바깥쪽으로 DNA가 떠다닐 수 있어요. 특히 플라스미드 같은 DNA가 떠다닐 수 있는데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걸 형질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세균과 세균 또는 세포와 세포가 접촉하는 경우엔 접합이라고 부른다.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른다. 서로 접촉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균의 내생포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균 중에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의 경우는 내생포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형성이 되냐면 주변의 물질, 영양물질이 풍부할 때가 아니고 영양물질이 부족할 때 포자 형성이 시작됩니다. 영양물질을 다 쓰면 얘네들이 버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균이 있으면 주변에 방어막, 스포어 코트나 엑소스포리움 같은 방어막을 추가적으로 형성해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버티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정리가 당연히 큽니다. 증식이 불리한 환경에서 휴면 상태가 되고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발화해서 영양세포가 됩니다. 즉 외부 껍데기를 다시 없애고 다시 증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영양세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발화라고 부릅니다. 발화는 영어로 저미네이션이라고 부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세균의 영양세포에는 없고 내생포자에만 함유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영양세포와 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자를 형성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안에 DNA를 가지고 있죠. 이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탈수시킵니다. 탈수시키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칼슘이 뭐와 결합하냐면 DPA라고 하는 물질하고 결합합니다. DPA는 뭐의 약자냐면 디피콜리닉 액시드의 약자입니다. 칼슘하고 DPA, 디피콜리닉 액시드가 결합해서 탈수를 일으키고 안에 있는 물을 없애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생포자에만 함유된 물질은 바로 디피콜리닉 액시드 DPA가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극성 편모를 가지고 한쪽 극성 편모 끝에만 편모를 가지고요. 나트륨 이온의 증식이 촉진된대요. 중요하고요. 해산물 섭취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외워서 알고 있죠. 해산물 먹었을 때 굴이나 특히 조개 같은 거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뭐였죠? 비브리오죠. 비브리오는 나트륨이 있을 때 증식이 더 잘해서 해산물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비브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여름철 쌀에 저장 중에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황변미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바로 페니실리움 중에 페니실리움 시트리늄이라고 하는 게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황변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중 하나죠. 페니실리움 속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식품과 주요 변폐 관련 미생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유에서는 슈도모나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조림의 경우에는 혐기 환경이기 때문에, 즉 통조림은 밀폐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혐기 환경에서 잘 자라는 클로스트림 디움이 잘 자랄 수 있고요. 감자 전분의 경우엔 바실러스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의 경우엔 뭐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리스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죠. 리스테리아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퍼질러스 아니고요. 리스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8월 1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 식품 미생물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